이번 강의는 우리 교재 142쪽 개념 코드 7번인데요. 역함수와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 합성함수의 성질이죠. 죄송해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 함수의 대응을 하나로 합치는 게 합성함수였고, 역함수는 원래의 함수, 원래의 함수 아무 함수나 되는 거 아니죠? 1대1 대응인 함수의 역대응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역함수였다. 그래서 두 개를 별개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함수를 가지고도 합성을 할 수가 있고, 그쵸?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함수,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걸 배울 건데, 여기 보면은 역함수, 합성함수의 성질 여러 개, 이제 복잡한 개념까지 가면 많지만 5개의 필수적인 개념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 개념 코드 7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1부는 개념 1, 2, 3번까지 하고 그 다음 2부에서 4, 5번의 성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볼까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박스의 보충 설명, 부연 설명을 볼까요?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함께 결합해서 같이 생각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5가지 성질,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함수를 계산을 하고 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성질들이 매우 유용하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 때도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차례차례 봅시다. 1번부터 집중을 해서 볼게요. 1번은 이거 무슨 표시입니까? 역함수 표시죠. 그렇다면 요거 1번은 뭡니까? 괄호 안에 이게 있어요. f의 역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함수를 또 역함수를 했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네, 역함수의 역함수,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함수죠. 역함수의 역대응을 했더니, 그쵸? 대응을 다시 역함수의 대응을 반대로 돌렸더니 f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멘트를 써놨네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집합에서도 그 기억나세요? 그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역대응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죠.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이 A라고 하는 놈이 갖고 있는 거의 나머지 부분, 즉 반대라고 하는데 그거에 또 역을 해버렸으니 이게 자기 자신 집합이 그대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수학적으로 볼 거지만 역함수에 또 역함수를 해버리면 요게 상세가 돼서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억을 해도 됩니다. 기억할 때는요. 그리고 요 대응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것만 이해를 해도 사실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보죠. 자, 빨간색으로 가는 흐름 X에서 Y로 대응하는 요 흐름을 F라고 할 때 그럼 F의 역함수 F 인버스는 뭡니까? 반대로 Y에서 X로 대응하는 게 F 인버스 F의 역함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이 대응을 보자고요.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어쨌든 대응을 하는 함수의 일종 아닙니까? 함수.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대응이 F 인버스라고 하는 대응인데 그거에 역대응을 하면은 다시 흐름이 어떻게 돼요? Y에서 X로 가던 걸 뒤집었으니 X에서 Y로 가는 걸로 대응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게 F 인버스의 인버스가 되는데 그 대응이 뭡니까? X에서 Y로 가는데 F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흐름으로 알 수 있죠. 요게 요 박스 밑에 있는 내용의 설명이고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볼까요?
얘가 아니고 이렇게 f라고 하는 대응 중에 하나를 봅시다. f에다가 x를 대입했더니 a를 대입했더니 b가 나오는 요 함수의 이렇게 되면 이 역함수의 대응은 반대로 b를 대입하면 f 인버스 b는 a라고 하는 대응.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f 인버스 b는 a에서 이 f 인버스 이 역함수 얘의 역함수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한 대응은 f 인버스에 또 인버스를 해주는데 a를 대입하면 b가 나오는 즉 원래 f에 대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하다가 그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겠는데 납득이 잘 안 간다라고 하면 예시를 하나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한 2x-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얘 역함수를 구해봐요. 그러면 fx를 y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고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항을 하고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x, y를 바꾸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요게 f 인버스 x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단 역함수의 식이 나왔으면 이거의 역함수를 다시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y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 식에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2분의 1 x 냅두고 y 있는 항에다가 2분의 1을 이항을 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x하고 y를 바꾸면 y는 2x-1 요게 누구의 얘의 역함수 얘의 역함수가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어떻다? 원래 함수 f랑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뒤집고 뒤집으면 다시 그러니까 동전 생각하면 애들한테 동전 얘기도 하면 돼요. 동전에 원래 앞면이 있었어. 역함수랑 원래 함수는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 같은 거야 라고 해서 동전이 원래 앞면이 보였다? 그걸 뒤집으면 즉 역함수를 구하면 뒷면이 나왔지. 그럼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다시 뒤집어야지. 그럼 뭐가 나와? 앞면이 나와 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기호가 조금 복잡한가요? 아니, 뭐 한번 볼까요? F랑 F 역함수를 합성한 거와 이번엔 거꾸로 F 역함수랑 F를 합성한 게 I와 같다. 요건 합성 기호는 알겠고. 그런데, 역함수 관계인 애들끼리 이 순서로 합성을 하든 이 순서로 합성하든 원래는 이렇게 순서 바꾸면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데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요 식을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건 나중에 그 다음에 요 성질을 먼저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F랑 F의 역함수랑 합성을 어떤 순서로 하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고 그 결과는 뭐랑 같다? I와 같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I가 무슨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얘기를 했죠?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고 A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 항등함수. 즉, 두 가지 성질. 역함수끼리 F랑 F 인버스는 서로 역함수인 거죠. 역함수끼리 합성을 했더니 이걸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해도 괜찮다. 즉,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바꿔서 해도 된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역함수끼리 합성을 하면 그 결과는 항상 뭐가 된다? I는 뭐? 항등함수가 된다.
즉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뭐냐면요. 이거 합성의 표시를 이렇게 얘는 뭐예요? F에다가 F 인버스를 대입한 거죠. 즉 F 인버스 X 요 기호도 됩니다. 요거랑 F 인버스랑 FX 요거 두 개가 같고 그 결과가 X와 같더라. 항등함수식이 X니까 요거죠. 자 그러면요. 요 대응표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대응표를 봅시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처음에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이 있습니다. 이게 이 대응이 F예요. 근데 y에서 여기 또 똑같은 x를 옆에다 한 번 더 쓴 겁니다. y에서 x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을 했다 그러면 F 인버스죠. F 인버스. 그러면 합성함수라는 게 뭐죠? 요 대응을 한 다음에 그 대응을 다시 다른 함수의 대응이랑 연결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F와 F 인버스, F를 먼저 대응을 시키고 F 인버스를 그 이어서 대응을 시킨 게 F랑 F 인버스. 요거 F 인버스 합성 F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X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X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오죠. 즉 요렇게 역함수끼리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됐죠?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니까 거꾸로 대응을 해보죠. 자, y에서 x로 대응하는 요 대응이 f 인버스 f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 y를 하나 더 써놓고 x에서 y로 대응하는 요런 대응은 그러면은 f 인버스의 역대응이니까 얘가 f예요. 즉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는 요걸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또 이렇게 대응을 하는 요런 두 F 인버스와 F를 합성을 하는 합성함수죠.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F 합성, F 인버스가 되는데 Y를 대입했더니 그대로 뭐가 나옵니까? Y가 나오죠. 즉 이렇게 합성한 거랑 이렇게 합성한 거 다 똑같고 그 결과는 대입한 놈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 됐죠? 요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요 문구 좋죠? 제가 많이 고민해서 쓴 겁니다. 한 대응과 그 역대응을 결합하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 한 바퀴 돈다 이거예요. 요걸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x가 이렇게 되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f고 y에서 x로 대입하는 게 f 인버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f 인버스 f를 하면요. x를 대입해서 y가 나온 것을 다시 f 인버스에 대입해서 y를 대입하면 x가 되니까 f에다가 요 합성함수에다가 x를 대입하면 x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a였으면 얘가 a가 나오고 1이었으면 1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수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대응을 가지고 f에다 b를 대입하면요. f에다가 a를 대입하면요. b가 나온다고 하면 일반화 시킨 거죠. f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누구랑 대응한다 라는 걸 문자로 나타내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f 인버스 합성 fa는 f 인버스에다 fa를 대입한 거죠. 근데 fa는 뭐랑 같아요? b랑 같으니까 f 인버스 b가 됩니다. 근데 f 인버스 b는 얼마예요? a예요. 즉, 요 함수에다 a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a에서 a로 대응한다. 거꾸로 해볼까요? f 합성 f 인버스 b를 하면요. f 안에다가 f 인버스 b를 대입한 거죠. 그렇죠? 합성함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f 인버스 b라고 하는 것의 함수값은 a가 되고 즉 f에다 a를 대입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그럼 fa는 b가 되니까 결국 f 합성 f 인버스 b의 b라고 하는 거는 b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는? b가 나오는. 즉 합성 역함수끼리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로 무조건 결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이 함수의 종류가 됐든지 간에 이게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뭐 2차 함수도 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죠. 네, 범위를 제한하면.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함수들도 역시 그 자신과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그 함수의 종류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합성한 식은 x, 즉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번에서 예를 들었던 게 있죠. fx가 있죠. 2x-1이요. 그러면 얘의 역함수 아까 기억나십니까? 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f 인버스 f 합성 f 인버스 x 이렇게 하면요. f에다가 f 인버스 x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여기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요렇게 자 분배하면요. 요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자신 나오네. 항등함수의 식이 나와버리네. 거꾸로 해볼까요? f 인버스 합성 f x는 f 인버스의 식에다가 fx를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 괄호하고 2x-1 플러스 2분의 1 하면 얘도 전개해서 빨리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얘도 x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만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죠. 네. 자, 역함수와 관련된 성질 두 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 f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역함수 관계에 있는 애들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은 되게 합성함수에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극히 예외적인 거 두 가지 뭐 있었죠?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교환법칙 바꿔도 된다 이거였죠. 또 뭐? 앞에서 배우셨어요. 항등함수랑 어떤 임의의 함수랑 합성을 해도 합성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증명이 복잡하지만 고등 수학에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역함수의 성질 두 개 배웠잖아요. 그거 중에 2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2번 방금 전에 했던 거요. 자, 볼게요. G랑 F랑 합성을 요런 순서로 했는데 이 합성 순서를 바꿔서 F 합성 G를 한 거랑 아니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며. 근데 교환법칙 되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합성을 했을 때 두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겠냐고요. 방금 전에 2번에서 했잖아요. F의 역함수가 G인 거예요. 그렇죠?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반대로 G의 입장에서는 F가 얘 G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G는 F의 역함수 이렇게 써도 되고요. F는 G의 역함수 이렇게 써도 되고 뭘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F하고 G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즉 정리하면 합성을 했더니 여기서는 문제가 여기서는 뭐 말이 길어서 빠졌지만 모두 성립하고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합성을 한 결과가 함등함수가 된다라고 하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여기 증명, 간단한 증명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이제 수준이 되는 학생들 정도, 중상위권 학생들 정도 알아두면 좋고요. 자, 보자고요. 지금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볼게요. F하고 G의 합성 F를 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다.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G 안에 F를 대입하면 X가 나온다. 요 말이죠. 근데
여기 x 자리에 임의의 식이나 실수의 값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한 거냐면요. 이 x에다 뭘 대입한 거냐면요. 네. f의 역함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가 1대1 대응이라면 그럼 f의 역함수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 양쪽에다가. 그래서 g f 인버스 x는 f 여기 x에다 대입했으니까 f 인버스 x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인 게 확실하잖아요. 얘네 합성하면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니까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x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gx로 정리가 되고 gx는 뭐랑 같다? f 인버스 x랑 같더라. 그러니까 둘이 뭔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마찬가지로 f 합성 g가 항등함수면 f에다가 g를 대입한 게 x가 나왔으면 식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기에다가 임의의 실수나 임의의 식을 대입해도 성립을 하니까 그 중에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식을 대입을 해보자. 그래서 g의 역함수를 x 대신에 대입을 이렇게 했더니 g랑 g 인버스랑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 x가 되고 그래서 fx가 f 인버스 x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도 증명을 했고 그리고 요 식은 잘하는 아이들이 기억해서 정리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야 서로 합성을 했는데 이거 교환도 되고 이게 항등함수가 돼버려서 그러면 G의 정체가 뭐였겠어? F의 역함수 몇 번? 니네 2번에서 했잖아.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순서 바꿔도 되고 항등함수가 된다면서 그러면 G라는 놈의 정체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F의 역함수 아니면 G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F는 알고 봤더니 G의 역함수 요게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요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은 많기 때문에 잠시 끊었다가 4번, 5번 후속 강의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